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자들이 빠진 일요 우스급 경주 나름대로 뭐 인정받을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긴 합니다만 최근 우스급 경주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유독 파업과 비파업으로 정면 대결 펼쳐나가는 경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량이 돼도 한쪽의 완승으로 좀 머무는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배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수도 충분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요 경주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과감한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우스급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급 6경기입니다. 박진우가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창원의 저력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라는 점, 두 선수가 타협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만 정면 대결도 가능하죠. 여기에 송현이도 욕심을 낼 수 있고 동기생 고재준까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당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최창훈하고 박진우의 전략적인 연합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우보다는 최창훈의 선정 가능성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고재준의 선행을 송현이가 활약해 나간다면 송현이도 보니까 컨디션 몸 상태 나쁜 것 같진 않아요. 그 점 때문에 송현이 중심으로 뒤집기 배당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우스급 7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깝깝한 전준영과 최병길이 만났습니다. 전준영도 이번 회차 다리가 상당히 무거운 것 같아요. 전일 최병길 상당히 좀 직선에서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했습니다만 일요 경주에는 강합니다. 그런데 딱히 연대 1로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대부분이 파업 선수다라는 점에서 최병길, 전준영과 탑점 찾지 못한다면 고정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래저래 파업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전준영이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급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로키하고 우성시 파업하지 않았었던 두 선수,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간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세는 우성식이 좋아요. 하지만 이로키의 저력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시속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이로키가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변수가 있습니다. 장찬재가 직선에서 취입이 상당히 좋죠. 우성식을 활약해 나가게 된다면 장찬재도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장찬재 중심으로 하는 전략도 함께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급 9경주입니다.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최혜영, 장인석의 선행 몰고 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막 몰고 가기만 한다면 취입은 귀신 같은 선수입니다. 취입 나오는 데는 어려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장인석을 중심으로 하는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장인석이 욕심을 낸다면 최혜영이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맞대결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급 10경주입니다. 문인재가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금일은 강축입니다. 함동준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기만 한다면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의 완승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류성희도 선행감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 점 때문에 류성희가 문인재와 정면 대결 펼쳐 나간다면 문인재도 함동준 믿다가 고전할 수는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문인재 중심으로 함동준, 류성희 안에서 해답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급 11경주입니다. 황정현 다리가 상당히 무거운 것 같습니다. 취입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취입 나오지 못하고 역전을 허용당하면서 전일도 배당의 빌미 제공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금일은 아무래도 과거 고향팀에서 함께 훈련을 했었던 이용주의 선행 활약에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또는 마크에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황정현과 이용주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수영의 변수인 것 같습니다. 몰고 가서 황정현 취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하수영이 독자 승부 펼쳐 나간다면 황정현 또다시 취입 나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은 하수영 버티기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 우스급 결승 12경주 이번 편성도 파업과 비파업으로 확실하게 선을 긋고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경호를 중심으로 김시우와 김배영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배수철을 중심으로 김주석, 배정현, 손동진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정경호가 이런 편성에서 좀 강합니다. 김시우와의 전략적인 연합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급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명 우승급 6경주입니다. 득점은 박진우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한데 연이틀 봐선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선수들에게 좀 견제를 당하고 순발력이 좀 떨어져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편성도 득점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최창훈, 송현이, 고재준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박진우가 낄 수 있는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진우보다는 그래도 최창훈이 작전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9살 어려요. 9살 어리다는 점. 송현이와도 협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범준하고도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박진우보다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선수의 전략적인 연합인 것 같아요. 최창훈이 완급조전에 나가고 박진우가 추입 기회 노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추입이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최창훈이 또 이력 경쟁이 강합니다. 2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2번하고 6번, 2번과 6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것 같겠고 송현이도 컨디션, 몸 상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일도 송현이 2차권 권해드려서 10배당, 11배인가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최창훈의 뒤는 송현이가 막혀 나가면서 따라 들어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6번, 2번하고 3번 중에서는 2번하고 6번 쪽에 2번하고 6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고재준하고 송현이가 14기 동기생이에요. 고재준도 선행감이 살아나고 있어요. 송현이가 몰고 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고재준이 힘을 쓰고 송현이가 몰고 와서 출패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김범준이 때리고 송현이가 몰고 가서 4번까지 챙겨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노려본다면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3번과 4번입니다. 아무래도 14기 동기생 전법적으로도 궁합이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때리고 추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펍과 비펍으로 나눠지긴 했습니다만 고재준이 때리면 송현이가 몰고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하기 때문에 3번하고 4번 동반 입상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3번의 뒤는 최창훈하고 박진우가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것 같은데 아무래도 노련한 박진우가 송현이하고는 또 친분 있죠. 송현이가 또 8단권 선수들하고 상당히 좀 각별한 친분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6번의 전략적 연합도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이 박진우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강축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배당 충분히 노려봐야 된다는 점에서 3사나 36 경주권 쪽으로 한번 뒤집게 한번 공략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경제 중심은 최창훈하고 박진우인데 박진우보다는 최창훈 쪽에 우선하시되 2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승급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깝깝합니다. 쉬어가시는 전략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준영도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어요. 최병길 전일 분위기 좋았다가 직선에서 추입당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분명한 건 최병길도 기복이 들쑥날쑥합니다. 하지만 이런 편성에서 상당히 좀 강점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전준영 득점 높다고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입장의 경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선수가 파업을 했어요. 파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준영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최병길의 저력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전일 최병길 잘 나가는 거 봤기 때문에 전준영 입장에서는 최병길을 좀 의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박지웅 있긴 합니다만 요즘 들어서 박지웅 실격까지 당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선행 타이밍도 어중간하기 때문에 최병길이 때리고 전준영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을 전 기본에 두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1번입니다. 2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에 2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시되 최병일하고 김기남이 자리 잡게 된다면 전준영의 사이로 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김이남하고 전준영은 아무래도 파업했었던 선수들이라는 점. 최병길하고 김이남은 과거 광주팀, 광주 B팀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었었고 또 김이남이 최병길 상대로 재미 보긴 했습니다만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전준영 오면 김이남 잘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잘해주게 된다면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번하고 1번입니다. 2번하고 3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서 2번과 1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변수가 있습니다. 전준영이 아무래도 자신감 찾아 나가기 위해서 박지웅을 앞에다 두는 경주 운영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문제는 박지웅이 시속감이 어중간합니다. 선발급도 아니고 우수급 시속도 아닌 어중간한 시속 발휘
자리에 나가다 보니까 연이틀 다리 무거웠었던 전준영이 박지웅만 믿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1번하고 3번에 1번하고 2번에 맞대결을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번하고 3번 따라가면 되죠. 1번하고 5번은 거기 파업과 비파업이긴 합니다만 1호 경주는 정제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직선 추입발이 통할 수 있어요. 이 점 때문에 13하고 1호, 13하고 1호 함께 노려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전준영이 아무래도 분위기상 유리합니다. 이 점 때문에 2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실 때 2번하고 3번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복승은 때려서 버틸 박지웅보다는 후미 공략해 나설 수 있는 정재성을 한번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8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연이틀 뭔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이렇게 종속이 좀 많이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강자 피했기 때문에 득점에서 앞서 나가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마키영 선수가 아니죠. 언제든지 힘을 쓸 수가 있어요. 뭐 전일도 시속감은 좋았는데 막판 종속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아쉬움을 남겼었던 이렇게, 하지만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파업하지 않았었던 우성식과의 전략적인 연합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우성식을 챙겨주거나 우성식의 선행을 7번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파업하지 않았었던 두 선수의 연합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자칫 우성식이 때리고 1호기가 아무래도 우승하기 위해서 우성식을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7번의 뒷자리는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장찬재가 막혀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도 장찬재를 주력 승부로 좋은 배당 안겨드렸습니다. 저희 경륜왕만 장찬재 우차 단독 적중하는 데 성공했었는데요. 컨디션 괜찮다는 점, 마크되면 쫓아갈 수 있다는 점, 7번과 3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7위하고 7, 3 부차권 파업하지 않았었던 두 선수의 협공 가능성 쪽에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도 있죠. 일단 우성식의 선행을 장찬재가 몰고 갑니다. 금일 컨디션 계산했었던 박성근이 후미권 따라 나서요. 그렇게 된다면 1호기가 또다시 넘어서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우성식이 때려주면 장찬재 분위기 파악 못합니다. 직선에서 차가 나와요.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성근까지 한번 공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근도 죽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선발끝까지 강급될 수 있는 박성근, 하지만 이번의 차는 뭔가 심기일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장찬재 뒤만 노리게 된다면, 막해 나간다면 따라 나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2하고 3-1은 장찬재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3-1, 3-2 노려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7번과 2번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도 단연독보입니다. 차선까지 생각한다면 7번과 3번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9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득점 면에서는 최영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어요. 연이틀 다소 좀 소극적인 경주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편성도 최영이 승부수를 뛸 수 있는 편성이 아니다 보니까 실리 챙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금일은 강자 빠진 1호 경주죠. 1호 경주만 되면 최영 빠른 시속의 선수라도 마크되면 직선에서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최영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추입형이기 때문에 장인석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장인석을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최영의 추입이면 충분히 장인석 마크에 나갔을 때 넘어설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장인석도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타점 잡으니까 시속감이 괜찮았어요. 그 점 때문에 1번과 5번의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1번하고 5번, 1번과 5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에 받아갈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는 손진철이 1번의 뒤를 물고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아무래도 5번하고 6번이 나란히 자리 잡게 된다면 1번이 왔을 때 6번은 자리 벌려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런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오히려 6번이 5번 앞으로 5번 앞으로 자리 잡고 끌어내서 1번의 뒤를 놀릴 수도 있기 때문에 1번하고 6번 정도는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호하고 16입니다. 1번과 5번 쪽에 우선에 받아갈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장인석 입장에서는 굳이 최영 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독자 승부 펼쳐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독자 승부 펼치게 된다면 5번의 뒤를 막해 나갈 수 있는 조성현 컨디션 몸 상태 괜찮은 것 같아요. 과거 함께 훈련했었던 손진철이 끌어내서 받아가게 된다면 5번하고 6번 정도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번, 2번하고 5번, 6번입니다. 5번하고 2번, 5번하고 6번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요 경주는 아무래도 최영이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단연 돋보인다는 점, 1번하고 6번 월평팀 전략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0경주입니다. 문인재가 연이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파업 비파업으로 좀 나누어진 상황에서 문인재가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시속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 때려도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문인재의 강공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인재가 금정에서 훈련하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비파업이죠. 비파업이기 때문에 함동주와 연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함동주도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때리면 시속감은 괜찮아요. 1번이 몰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후미에서 류성희 외에는 딱히 저측에 나설 만한 선수가 없을 것 같은데, 류성희도 문인재 마켓에 나갔을 때는 실리 챙겨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굳이 넘어서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넘어서려고 하다가 오히려 넘어서지 못하면서 차례를 밀려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실리 챙겨 나간다면 1번의 뒤를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친분이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번의 뒤를 물고 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점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함동주와 연합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파업했던 선수들과 협공 펼쳐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함동주 때리면 시속감이 괜찮기 때문에 1번이 또 3번 달고 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1번하고 4번 동반 입상 비파업의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류성희가 때려준다면요 1번이 몰가서 살짝 잡아나가는 작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사와 2로 두 차권인데 파업하지 않았었던 함동주 잡고 때리면 11초 때 중반까지는 끌어내고 마크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인재가 자신감 찾아 나가기 위해서 넘어서면 마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좀 변수라고 한다면 문인재가 함동주를 몰고 가요. 몰고 가는데 함동주가 타이밍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봉기가 때리고 유성희가 몰고 갑니다. 1번하고 3번이 막혀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류성희가 지금 유성에서 훈련하고 있어요. 배학성하고 훈련하고 있는데, 과거 창원하고 동창원에서 오랫동안 훈련했습니다. 최봉기와 친하죠. 이진국하고 친합니다. 최용진하고 친해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류성희가 문인재를 상대 정면 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잘만 하면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하고 3번 정도는 금요경주 때 보니까 이진국 컨디션 몸 상태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독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류성희가 챙겨만 준다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5번, 2번, 5번, 3번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인재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번하고 4번이냐 1번하고 5번이냐가 관건, 저는 파업하지 않았었던 1번과 4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황정현 추입이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추입이 나오지 못했었고, 전일도 직선에서 추입 당하다 보니까 3차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황정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려서 11배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금일만큼 황정현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팬들에게 요걸 바가지로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용주를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과거 고향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3번이 힘을 쓰고 1번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이번에 쳐보니까 이용주가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마크에 의한 작전을 펼쳐 나가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마크 쫓아가게 된다면 1번과 3번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번하고 3번입니다. 1번하고 3번, 1번과 3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하수영이 때려요. 1번이 몰고 갑니다.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나간다면 1번, 2번 동반 입상도 1번하고 2번 동반 입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1, 3하고 1, 2 과거 고향 쪽 선수들의 완승 가능성 쪽에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배당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연이틀 황정현의 다리 상태 봐서는 배당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배당을 노려보고 싶은 선수가 바로 2번 하수영입니다. 하수영도 선행감이 괜찮은 것 같아요. 주도력 발휘 나간다면 이번 편에서 황정현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하수영의 뒤를 이용주가 막혀 나가고 황정현이 이용주를 믿어요.
그렇게 된다면 하수영이 때렸는데 이영주가 넘어서지 못하면서 황정현이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 몸 상태 봐서는 그래요. 그 점 때문에 하수영이 그대로 버텨내는 2번하고 3번 동반 입상이라든지, 양혜진도 보니까 컨디션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2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80년 동갑내기 친구라는 점에서 2번하고 3번이죠. 2번하고 5번입니다. 황정현 또 빠지면 배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 3하고 2, 5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인 전략은 황정현 정신 차린다면 1, 3하고 1, 2 안에서 해답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수급 결승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정경호가 아무래도 시속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경호는 파업을 하지 않았었죠. 파업하지 않았었던 김병하고 김시우와 연합을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근데 파업파들의 반격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배수철과 손동진은 전주팀 선수예요. 여기에 김주석도 컨디션이 괜찮습니다. 배성현은 또 후미권 마크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맞대결 양상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자세히 또 살펴보면 정경호를 중심으로 김주석하고 배수철은 또 26기 동기생인데 졸업순위 상위를 기록했었던 선수들입니다. 과연 맞대결을 펼쳐나갈지, 타협점을 찾아나갈지 상당히 좀 생각이 많아진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정경호 입장에서는 파업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김시우와 전략적인 연합 펼쳐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시속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경호가 힘을 쓰고 김시우가 후미권 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고, 오히려 배수철이 정경호를 인정하고 힘을 쓰는 경준영 펼쳐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배수철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한 살 터울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연합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배수철이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득점 높은 정경호 인정하고 힘을 씁니다.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해요. 그 점 때문에 전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6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6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1번입니다. 6번하고 2번이에요. 두 차권 6번과 1번 쪽에 우선 하시되 전략적 연합 6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란 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비파업 선수들, 파업했었던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전 경제 중심 배수철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시속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배수철이 가게 된다면 손동진이 전주팀 선수이기 때문에, 금요경주 때는 손동진이 자리 벌렸다가 오히려 고전했습니다. 금일은 배수철이 뒤를 밀착 막혀 나가면서 따라 들어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배수철과 손동진 전주팀 선수들이라는 점, 더군다나 김주석과 배수철은 또 26기 동기생이에요. 그 점 때문에 27하고 24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경제 중심은 그래도 정경호 쪽에 우선 하고 싶어요. 정경호의 김시우, 정경호의 배수철을 한번 공략해 보자 말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정경호를 중심으로 파업파들이 완승을 거두게 된다면 6번, 1번, 3번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수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 한 채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싱인 경륜왕 검색 후 다운 받으시면 핸드폰과 컴퓨터에서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경륜왕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